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글로벌 증시가 12월 FOMC를 앞에 두고 이제 다소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12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50bp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과연 점도표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에 따라서 연말 연초의 금융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12월 FOMC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나올 것인지 오늘 이슈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금융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10월 초 정도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좀 이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결국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10월 초부터 최근까지도 저점 대비 꽤 높은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왔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들이 지난주부터는 다소 조금 상승세가 바뀌고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랑 나스닥이랑 거의 한 3-4%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도 한 1% 후반대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결국은 계속해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속도는 줄어들지만 높이는 예상보다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도 길게 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부담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채의 수익률 곡선의 커브를 보면 상당히 기이한 모습이죠. 지금 3개월 금리가 4.3, 그 다음에 1년짜리가 한 4.7 정도까지 지금 제일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지금 커브가 완전히 인버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가 지금 3.56인데 2년짜리 금리는 4.3이니까 2년하고 10년의 금리 차이가 거의 80bp 지금 넘게 나고 있고요. 지금 1년짜리하고 비교해보면 더 많이 지금 역전이 나 있습니다. 거의 지금 120bp 가깝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역대로 봤었을 때는 가장 크게 금리 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준이 과한 긴축을 통해서 경기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 보니까 그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분이 결국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연준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 부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포지션이 워낙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고금리 때문에 이제 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아마 조금 우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가려서 들을 필요는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연준 내지는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미국의 경제학자들, 또 그루,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요번 주 FOMC를 앞두고 조금 숨을 고르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환율도 추가적으로 달러화의 약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이런 형태들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4.3%대에서 지금 약간 더 이상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채 10년도 3.5 언더를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마저 조금만 더 짚어드리고 이제 FOMC 얘기를 좀 할 건데,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세가 조금은 이제 진정되는 모습이었어요. 국고채 3년 금리가 3.5대까지 왔다가 3.65 정도 다시 좀 올라갔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더 하지 않겠냐, 3.5 정도를 한국의 최종금리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고채 3년짜리가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뭐 얼마나 떨어지겠냐 뭐 이래서 살짝 좀 올라와 있고요. 오히려 국내에서도 3년과 10년의 지금 역전이 상당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수익률 곡선의 커브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커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년, 2년이 3.7 정도 되고요. 우리 10년도 지금 3.5 정도니까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2년 이상 구간에서는 상당히 인버트가 좀 심하게 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지난주에 드디어 크레딧 스프레드가 조금 좁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회사채 금리가 전주 대비로는 보합이었는데 국고채 3년 금리가 살짝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보합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조금 좁혀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회사채 투자가 조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SK가 그 발행한 회사채를 거의 뭐 쓸어 담듯이 해가면서 언더 발행을 좀, 그러니까 민평 대비 언더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결국은 이제 채권을 비싸게 사갔다, 낮은 금리에서 채권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 절대적으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을 하지만 회사채 금리는 고공행진을 지속을 하면서 뭔가 이제 신용 위험이 계속 유지되는 자금 경색이 이어지는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공사채 같은 경우는 이미 해결된 지가 좀 됐었고 회사채가 계속 막혀 있었는데 조금 이제 진정이 됐고요. 상승세를 지속하던 CP 금리도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을 앞두고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지난주에 이제 눈에 띄었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지난주에만 거의 11%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야,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3월 초에 130불 갔던 게 지금 70불이니까 반토막이 났고 지금 정확히 1년 전 작년 말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가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인플레 압력이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진정된 건 맞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물가는 조금 진정돼 가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긴축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경기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과도한 긴축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FOMC에서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뭐 확률적으로 거의 80% 가깝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의 관심을 갖는 거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지금 이제 369 12월에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요번 12월 FOMC에서 이제 어떤 점도표가 나올지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의 점도표거든요. 보시면 올해 말은 대략 4.25에서 4.5 정도가 중위값이니까 요번에 50bp 금리 인상하면 딱 여기서 이제 맞아 떨어져요. 이제 관심은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의 궤적이 내년까지 인상되다가 내후년부터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최종 금리는 내년도에 형성이 되겠죠. 9월 달에 이 최종 금리 수준으로 지금 얘기했던 게 4.5에서 4.75 정도가 사실 제일 이제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파월 의장이 당초 예상보다 최종 금리가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요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한 5.0에서 5.25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에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점도표가 일종의 그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FOMC에 대한 그 전망과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파월 의장 내지는 연준 입장에서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간에 조금 잡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이고 수요일 날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화요일 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지난달에 7.7까지 6월에 9.1이 10월에는 지금 7.7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요번에 컨센서스가 보니까 7.3입니다. 그러면 사실 물가 상승률이 좀 제법 빠르게 좀 떨어져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유가도 떨어졌고 실제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 보면 이제야 뭔가 좀 물가가 더 높아지는 것을 조금 막는, 좀 물가가 확산되는 거를 좀 드디어 이제 좀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 큰 것 같아요. 섣부르게 내가 여기서 그냥 빨리 안심하기보다는. 그래서 요번 FOMC에서는 50bp 금리 인상하고 점 도표도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에서 5.25 정도로 상향 조정되고 그동안에 했던 얘기대로 계속해서 최근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물가가 안정되는 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이런 발언은 계속 할 거로 보여집니다. 섣부르게 긴축 의지를 꺾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이 FOMC에 대한 전망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블러핑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세게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결국 핵심적인 거는 물가의 궤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컨센서스대로 7.3까지 떨어지게 되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향후에 물가 전망이 어떻게 갈 건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물가는 웬만하면 지금 꺾여 내려올 거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무조건 한 거의 5%대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꽤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연준이 저렇게 세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세게 안 해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렌트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렌트비도 보면 최근에 렌트비에 선행하는 이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상승률이 20% 넘어갔던 게 지금 최근에 10%까지 하락을 했고요. 역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요거 좀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행적으로 렌트비 상승률이 꺾여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도 뭐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고 지금 유일하게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있는 게 바로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 지표에서도 지금 5.1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뭐 요 정도가 이제 물가의 하방을 조금 막고 있는 거고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물가를 좀 빠르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연준이 세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통화 긴축에 대한 공포감을 과하게 가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물가를 보면서 연준의 긴축이 이제는 끝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말하고 연초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산타랠리를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가파르게 뭐 지수가 올라갈 거냐 이제 그렇게까지 보는 건 아닌 거,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일단은 뭐 일반적인 하락세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우는 많이 올랐지만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고금리에 계속 짓눌리면서 상승폭이 좀 저조한데 최근에 실질적으로 미국채 10년 금리 내려온 거에 비하면은 나스닥은 지금 상승이 너무 물려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도 지금
2500 갔다가 다시 조금 꺾어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2130선, 지난번이 이제 저점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는, 주가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이제 박스권 흐름, 지수 자체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모멘텀은 당장 없으니까, 이제 박스권 횡보의 흐름 속에서 종목과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나타나는 정도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내년도 넘어가서 자금 시장 풀리고 실제로 뭐 물가가 좀 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조금 더 상승할 좀 여지가 좀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한 누적 효과가 나타내는 뭐 한 1분기 후반이나 2분기 정도에는 이 펀더멘탈이 실질적으로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아마 내년도 1분기에 많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2분기에는 다시 주식시장은 조금 뭐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조정을 받는 뭐 이런 모습이지 않겠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지금 계속 지난번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 나오면서부터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베어마켓 랠리 보일 수 있다. 다만 그 랠리의 성격이 뭐 대형주보다는 약간 이제 그 섹터와 종목별 그 차별화 정도다. 이제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번 FOMC 결과도 이제 기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연준은 세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대충 가려서 들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보면은 확실하게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글로벌리 봤었을 때도 지금 가장 모멘텀이 좋아 보이는 곳은 지금 중국 쪽입니다. 지금 상해가 뭐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항생지수가 지난주에도 거의 6%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의 봉쇄가 이제 완화되는 쪽, 그 다음에 중국도 위드 코로나를 이제 거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ETF 중에서 차이나 항생테크가 뭐 12% 이상의 매우 높은 성과를 보였고, 국내에서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연관되는 뭐 화장품이라던가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 1, 2주 정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워낙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포트에서는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그 인터넷 기업들을 조금 좋게 봤는데, 거기에다가 화장품하고 여행 레저 정도는 지금도 조금 쫓아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12월 중에 제가 매수를 실행은 하진 않았는데, 포트를 리밸런싱 하면서 화장품과 여행 레저 섹터도 저는 조금 일부는 편입 여부를 좀 검토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조금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신나게 매수를 하다가 지난주에는 뭐 9천억 정도 이제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됐어요. 대부분 그 반도체 종목과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조금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이끌었던,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 박스권 정도에서 이제 그동안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반등이 나타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대략 연말 연초 장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다음 주 FOMC 현재로서는 뭐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긴축 스탠스를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까지 마저 살펴드리면 네,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미국 CPI,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에 FOMC 있고, 목요일 날 ECB하고 BOE의 그 통화정책 결정회의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요일 날 금통위 의사랑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일정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리 보는 12월 FOMC였고요. 이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 3주 정도 남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연말 가서는 뭐 마무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조금 다시 인터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인터뷰도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해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 조금 시청자분들 위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 이제 무료로 재능 기부 형태로 컨설팅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도에는 한번 라이브도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금퇴연구소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올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일요일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